오늘은 곡돌사신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곡돌사신이라고 하는 고사성어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 출처는 한서 곽광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겉뜻은 뭐냐면 구두를 꼬부리고 굴뚝 가까이에 있는 장작을 옮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속뜻을 살펴보면 화근을 미리 제거함을 이르는 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한나라 전한 9대 그 선제가 18살의 어린 나이로 즉위를 했어요. 근데 그를 옹립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장군 그 곽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일족들에게 요직을 맡기고 또 자신의 딸을 황후로 앉히는 등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섭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의 중신들까지도 이 곽광의 그 눈밖에 나면은 자리를 보존할 수 없으니까 항상 비율을 맞추기에 급급했어요. 곽광이 죽은 뒤에도 그의 그 일족들이 그 횡포가 여전했다. 이때 무릉에 사는 그 서복이라는 사람이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선제에게 곽광 일족의 그 횡포를, 권력 남용을 처벌해달라는 상소를 3번이나 올렸지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얼마 후에 곽광 일족들이 자기 세력이 자꾸 약해지니까 위험을 느꼈어요. 불안을 느껴가지고 결국은 오반을 일으키려다가 탈로가 나서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선제가 친히 이제 자기가 정사를 맡게 되니까 곽광 일족이 차지하고 있던 그 요직을 모두 신진 세력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분배를 해서 기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죽음을 무릅쓰고 그 상소를 올렸던 그 서복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미 잊혀진 인물이 돼가지고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신하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상소문을 올리게 됩니다. 그 상소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방을 새로 뜯어 고치면서 굴뚝을 아궁이와 일직선이 되게 만들고 굴뚝 옆에는 땔감을 쌓아두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묵고 있던 손님이 집주인에게 조언을 하게 됩니다. 방의 구들장이 아궁이와 일직선으로 되어서 굴뚝까지 일직선으로 되어 있으면은 불길이 곧장 그 굴뚝으로 치솟아서 위험하고, 그런데다가 땔감을 굴뚝 옆에 쌓아둔다는 것은 더더욱 위험한 일이니까 방 구들을 지그재그로 만들어서 구부리고 뗄라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 놓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재를 당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건의를 했어요. 그러나 집주인은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나 싶어서 그 사람의 말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불이 너무 세게 들어가는 바람에 굴뚝으로 불꽃이 튀어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땔감에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마침 다행히 이웃 동네 사람들이 제때에 달려와서 애써준 덕분에 곧바로 불길을 바로잡아서 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불을 끄느라 고생한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소를 잡고 술을 준비해서 푸짐하게 잔치를 베풀면서 머리를 불에 그슬리고 이마를 댄 사람을 맨 윗자리에 모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불을 끄면서 입은 상처의 정도에 따라서 좌석의 자리를 정해가지고 앉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화재가 날 것을 염려해가지고 방구들을 지그재그로 하고 땔감을 옮기라고 조언한 사람은 술자리에 초대하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한 사람이 집주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애초부터 그 손님의 말을 들었더라면
소를 잡고 술을 준비하지 않아도 됐을 터인데 지금 불이 났을 때 도와준 사람들만 초청하여 치하하고 고맙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 주인은 그제서야 잘못을 깨닫고 그 사람을 술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비유해서 그 서복의 이야기를 집을 고치던 집에 구들장을 놓고 구들장에 대한 조언을 해주던 이 사람과 비교하여 상소문을 올렸어요. 이 상소문을 본 선제가 내가 현명하지 못했구나. 이걸 즉시 깨닫고서 서복을 불러가지고 비단 20피를 하사하고 또 비교적 합당한 벼슬을 내려주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성어 곡돌사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얘기에서 유래가 됐는데 초두난액이라고 하는 성어도 있습니다. 오늘은 곡돌사신 그리고 초두난액에 대한 고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